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께 새롭게 단장해서 소개해드리는 대박플러스 시즌2 금요일의 남자 이상로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상당히 힘드셨다고요? TV를 안 보셨군요. 저희 서울경제 TV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 방법을 찾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대박플러스는 기법 강의와 함께 추천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서 낱낱이 씹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꾸준히 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이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 같은 경우에는 013-3366-0110번, 그리고 서울경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게시판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www.sentv.co.kr 대박플러스 시즌2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기법 관련이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이나 종목 관련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어느 정도 큰 폭의 상승세를 좀 이루는 모습이었는데요. 2039.42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534.74포인트로 0.4%가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환율 부분인데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1060원, 70전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장 정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종목 AS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네, 저번 시간에 제가 삼로기법을 통해서 종목 하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SMEC는 큰 수익이 났지만, 요번 한 주에 추천해드린 종목군은 어땠을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계양전기를 말씀을 해드렸었고요.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3,270원에 편입이 되어서 현재 0.6% 어느 정도 플러스권 모습을 좀, 달리고 있는 상태인데, 시청자 여러분, 한번 같이 차트를 보면서 이 과정을 AS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네, 음봉 상태에 어느 정도 이 부분 자체를 매수 포인트로 잡아서 제가 시초까지 좀 말씀을 드렸었고, 어느 정도 시세 자체는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길을 모으는 상태, 거래량을 모으는 상태라고 좀 더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한 번 더 이 가격대를 지지를 하는 모습은 나왔습니다. 그만큼 여러 번 지지를 밟는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국면이 좀 더 약해질 수 있구나라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 한 발 양보를 한 상태다. 그렇게 저는 좀 보는 시각입니다. 계양전기 앞으로의 업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홀딩하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략적으로 홀딩 사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대신 하단의 손절가 같은 경우에만 명확하게 좀 더 지켜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의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00원대를 우리가 손절선으로 좀 대응을 하는 전략, 그래서 3,150원이 손절선이었죠. 손절가를 조금 더 올리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스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지난 종목 AS 보셨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우리 삼로기법을 통해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삼로기법 말 그대로 3개의 선을 이용해서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자는 건데요. 삼로 말 그대로 3개의 선입니다. 3개의 선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3개의 선이 있다면 중간 밴드, 그리고 하단 밴드, 그리고 상승에 대한 밴드가 이 3개가 어느 정도 분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하단 밴드와 중간 밴드 자체를 우리가 매수 권역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절반 차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꾸준히 홀딩할 수 있는 단계로, 그래서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두 가지 밴드만 보자라는 게 바로 삼노기법의 정확한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군이 이런 삼노기법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차트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하나케미칼을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었고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접근을 하실 때 대부분이 이렇게 신고가 패턴을 나타낼 때 여기에서부터 하나케미칼이 지금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구나, 52주 신고가구나 라는 분위기를 아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런 순간에서 언제 이 종목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왔을 때 우리는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가격대로 한번 같이 불러드리면, 하단 같은 경우 21,700원 정도가 되고, 22,700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2,700원대 한번 볼게요. 자, 잠시만요. 22,700원.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 22,800원이죠.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23,200원입니다. 네, 이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는 상당히 매물건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좀 더 보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왔었고요. 이 종목을 봤을 때 여기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는 방법이 필요하겠고요. 대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종목군은 내려오면서 23,200원에 상단 밴드를 터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같은 경우에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께서 직접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케미칼을 사려고 하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상단 밴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탈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 밴드 22,700원을 우리가 매수 권역으로 대응을 하시되, 대신 중요한 부분은 매물권이 상당히 모여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대신 손절가 자체를 5%대로 좀 더 넓게 잡으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단 밴드, 그러면 이날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음 날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22,700원까지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종가로 베팅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에 베팅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변동성은 크게 나타났지만 종가 역시 22,700원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직접 여기까지 우리가 이 종목군 자체가 시세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탈이 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서 응집되어 있는 거래량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이런 밑꼬리 같은 경우에는 매수 권역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 펼쳐지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옆에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한번 보시면 다음날 곧장 큰 상승봉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우리가 22,700원에 샀더라고 하더라도 4%대 수익을 곧장 거둘 수가 있는 그런 양봉의 형태가 나타났었고요. 다만 이 양봉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은 봉 3개를 한 번만에 건너뛰는 봉이 나왔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 지금은 양봉이 형성이 되었는데 하단을 한번 보시면 하단의 거래량은 상당히 적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개의 양봉 자체를 건너뛰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힘이 좀 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매도 전략을 좀 더 취하셔야 되는 경우고요. 만약에 하단에서 거래량이 좀 더 붙어 있었거나 아니면 전일보다 훨씬 더 큰 양의 거래량이 나왔다면 그때는 홀딩을 하실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하지만 매수 세력 자체는 상당히 약했고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3개의 선을 한 번만에 뛰어넘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중간 밴드라든지 아니면 상단 밴드를 지지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홀딩 관점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있는 밴드를 지지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응축한 그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좀 더 뜻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도 여전히 지금 다시 한 번 더 22,700원까지도 지지를 다시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단 밴드는 22,700원입니다. 하지만 중간 밴드였던 22,800원을 지금을 지지하고 올라갔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차트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매수 권역으로 이 하나케미칼을 대응을 하셔야지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을 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또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코리아 FT인데요. 예.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료에 대한 정화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 성장 에너지에 발맞춰서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적인 이슈 자체가 어느 정도의 녹색 에너지 개발에 좀 더 열중하는 모습이고,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이라는 두 가지 포커스를 좀 더 맞추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하시고요. 실적도 다분히 잘 나오고 있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안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거래량이 상당히 적었다는 걸, 그거를 한 번 더 참고를 하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차적인 상승 자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종목군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붙을 때마다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추가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거래량이 없을 때에도 불구하고 종목군은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행보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이 종목군을 계속적으로 만져주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주식을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주식을 아무도 시간이 그냥 흐르게 된다면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인위적인 돈이 투입이 되어야만 주식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돈이 들어와야지만 주식은 올라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고요. 만약에 횡보를 하는 종목군이 있다면 그 종목은 누군가는 이 종목을 터치를 해주고 있구나, 하단에서 잡아주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종목군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다음 화면에서 꾸준히 옆으로 행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신고가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격대는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인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크게 보시면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었죠. 박스권을 돌파하고 지금 다시 옆으로 가는구나. 그럼 여기는 지금 신고가 흐름이겠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 사느냐면 이때 사겠죠. 그 전에 있던 매물권 자체가 지금은 하단에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 어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오늘 큰 봉이 일어나면서 그래도 양봉이 형태가 띄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하단에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여기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신다는 거죠. 하지만 이 타이밍은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걸 강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종목의 어느 정도의 맥점 자체 세 가지의 상단 밴드, 그리고 중간 밴드, 하단 밴드의 가격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4,230원, 그리고 4,450원, 4,560원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자, 4,230원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고 중간 밴드가 4,450원이죠. 그리고 하단 밴드는 상단 밴드는 4,560원입니다. 자, 이렇게 그어놓고 한번 본다면 이거는 매수 타이밍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잡으신 거죠. 하단 밴드를 본다면 하단 자체는 상당히 상단 밴드와 중간 밴드는 모여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에 하단의 밴드는 조금 이격이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하단 밴드 자체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이 차트를 준비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맥점을 잡고 난 다음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 자체는
오버슈팅이 조금 들어가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자체를 붙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는 진짜 세력의 거래량이라면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이 부분부터는 어느 정도 개인의 어느 정도 신고가에 대한 패턴, 신고가에 대한 개인의 단기 트레이딩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런 자리라고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 같이 볼게요. 떨어지기 시작하는 주가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단 밴드를 맞고 난 다음에 반등은 나왔지만 이렇게 나오는 반등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단 밴드는 기술적 반등은 넣을 수 있지만 추세적인 반등은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도 빠지지도 않고 대신 올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하단에 있는 거래량을 다시 한 번 더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야지 진정한 힘이 발휘가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설프게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개인 투자자들을 꼬시기 위해서 지금 차트는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옆에 화면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모습이고 이번에 상단 밴드는 상당히 힘없이 다음날 깨지는 모습이었고요. 밑꼬리는 달았지만 지금 중간 밴드 자체를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날 같은 경우에 하단에 있는 4,230원과 지금 장중에 떨어졌던 4,360원은 상당한 가격적인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는 한 번쯤 사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못 샀다고 하면 또 한번 넘어가 보겠고요. 어차피 종목군은 또다시 움직이다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큰 폭의 상승세를 지금 보이는 모습까지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죠. 종목군은. 결국에는 이 가격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려온다는 거죠. 자, 시간이 흘러도 계속적으로 옆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지금 이제 신고가까지 다시 한번 가는 모습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단과의 괴리율이 상당히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 이 사이를 매수 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단 밴드와의 가격적인 괴리율이 100원 차이가 났지만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간 밴드를 가장 지지력이 높은 밴드로 인정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렸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국면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신고가 패턴이죠. 이 종목군 훨씬 더 갈 수 있습니다. 꼭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서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동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월요일날,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월요일날 저는 왜 이 종목군을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렸을까요? 동성 하이텍 추천했던 전문가들도 많았고, 타 방송사에서도 추천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대는 다 상단에 11,500원 이상에서 12,000원대 신고가 패턴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 종목군을 보면서 이 종목의 맥점은 거기가 아니라 바로 하단에 있는 11,600원대가 바로 맥점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좀 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한번 크게 보고 난 다음에 한번 다시 지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군이 이렇게 뚫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접근을 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구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여기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놓쳤었고요. 대신 신고가를 들어서자마자 이 종목군은 맥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격대 같이 한번 보시면 하단은 1,600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11,350원, 그리고 상단은 11,500원 부근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중간 밴드는 11,350원이죠. 그러면 이렇게 큰 양봉이 형성이 됐을 때 가장 상단 밴드는 뚫지 못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알았죠. 여기 이 종목군 자체가 상단 밴드를 뚫기에는 힘이 조금 약하구나. 그러면 당연히 하단 밴드에서 내려와서
다시 한 번 더 길을 모으고 거래량을 모으고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자체를, 이 밴드 자체를 매수권역으로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군에 두고 있었고요. 다음날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밴드를 걸치고 난 다음에 상승은 했지만 상승이 상당히 약하게 일어나는 국면이고, 개미 투자자들 중에서도 초고수 개미들은 단기 트레이딩이 능히 가능한 구간이었고, 만약에 하수 개미가 있었다면 여기에서는 상당히 물릴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화면 같이 한번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이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양만 보면 어떻습니까? 다음날 곧장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거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는 참아야겠죠. 우리가 원하는 삼노기법의 가장 맥점은 바로 1600원이었습니다. 좀 더 참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윗꼬리를 달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 봉 자체가 음봉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봉을 우리가 제가 한번 그려본다면, 자, 이 펜이 좀 안 나오는데, 자, 한번 봉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봉이 있다면 여기서 지금 윗꼬리가 길게 생겼다는 거죠. 밑꼬리도 길게 생기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봉 자체에서 하루 동안의 변화의 양을 한번 본다면 시작 지점이 여기였었겠죠. 오늘 장중에 올라갔다가, 장중에 먼저 시작 지점이 여기라면 지금 내려갔다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렸다가 이렇게 빠지는 모양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물량은 바로 개인 물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신고가 패턴을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물량을 유혹하는 그런 차트였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화면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음봉이 나타나고 있죠. 음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매수권역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격이 1600원을 터치 안 하고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전 화면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한 번 더 매수권역으로 하단에 1700원에서 1600원 밴드를 매수권역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시면 지지는 받고 올라갔지만 여기에는 지지가 있는 지지가 아니죠. 여기에는 밴드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반등은 뭐냐면 어제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자리라고 보는 게 좋겠고요. 이 반등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만들어낸 반등이라고 보셔야 되는 그런 차트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정확한 지지점이 아닙니다. 저는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자, 다음 날도 지지는 나왔지만 저는 여기는 페이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종목군은 한 번 더 떨어진다는 거죠. 1600원, 1700원이 가장 정확한 가격대였습니다. 그 가격대를 다시 한 번 더 이 종목군은 밟고 난 다음에 1550원까지 내려갔다가 종가로 1800원으로 형성이 되는 모습이었고, 다음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이 밴드 자체를 다시 1600원 밴드를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이 종목군은 가겠구나, 무조건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화면에서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면서 11,500원 밴드를 깨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지만 앞에서 제가 하나케미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밴드 3개를 한 번에 넘으면 어떻다고 했죠? 저항이 그만큼 세지니까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밴드를 2개를 한꺼번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단 밴드에 대해서 지지력 테스트를 다시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단기 고점이다. 우리는 무조건 이익 실현을 하고 넣으시면 됩니다. 자, 1600원, 아니 조금 더 높여서 1700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이날 11,650원에 종가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몇 %가 수익이 났을까요? 그건 시청자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자, 다음 화면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봉은 그냥 아래로 그냥 뚫고 내려오는 상태죠. 이런 봉의 느낌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하단에 이 1600원 밴드를 한 번 더 지지하고, 이번에는 가파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은 차트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요, 하단 자체를 다시 한번 안 밟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관점에서는 여기에서 내일 갭 상승을 통해서 상단 밴드에서 곧장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있던 양봉의 형태를 띌 때의 거래량에 비해서 그 다음에 다음날 오늘까지의 거래량을 보면 상당히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은 즉슨 여기에 상승을 일으켰던 거기에 대한 원동력 자체는 빠져나가지 않고 안에 차트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격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올리기 위해서 갭이란 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종목 한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를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우리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단일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 같은 경우를 한번 같이 보실 때 맥점 자체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바로 대형주입니다. 특히 지수 관련주들, 특히 삼성전자는 더욱더 심하고요.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매물권역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넓은 밴드로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만 한번 우리가 보시면 박스권 상단에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돌파를 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다렸다가 지금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가격대는 얼마일까요? 지금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하단 같은 경우에 16만 9천 원대가 하단 밴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 17만 5천 원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 17만 8,500원이죠. 자, 17만 5천 원. 하단은 16만 9천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종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상단도 갇히고 있는 모습이고 다시 한번 더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단 밴드를 이용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다음에 같이 보시면 중간 밴드 자체를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죠. 여기에서 다음 날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상단 밴드를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빠지는 모습이었고, 이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24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상단 밴드와 하단 중간 밴드를 동시에 테스트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내일은 좀 더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으로 바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제가 이 차트를 그냥 선을 긋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분석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그냥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중간 밴드를 걸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승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우리가 하단 밴드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하단 밴드는 절대 깨질 수가 없는 차트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 밴드까지는 제가 볼 때는 내려오기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차라리 중간 밴드 자체를 우리가 매수가로 이용을 해서 좀 더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곧장 다음날 또다시 신고가 패턴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상단 밴드를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았는데, 오늘 현대위아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현대위아를 지금 매수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시청자분의 사연이 있었는데요. 현대위아는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사셔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까? 정답은 후자입니다. 바로 조금 더 기다리셔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16만 9천 원에서 17만 원까지 우리가 이 하단에 있는 이 부분 자체를 매수 권역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급하게 쫓아간다고 절대로 신고가는 시청자분들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최대한 싼 가격에 사서 최대한 비싼 가격에 판다는 거죠. 제가 쌀이라는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쌀 사 비팔 빼라고 하죠. 바로 쌀 때 사서 비싸게 팔고 빼라는 겁니다. 그만큼 주식이라는 것은 가격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드리겠고요.
제가 이번 주에 매매를 했던 종목군, 그리고 같이 회원분들과 리딩을 했던 종목군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까지 삼로기법의 이상로였습니다. 내일장 공략주는 종목 상담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쏙쏙 풀어줄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전화 한번 같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나요? 저 디오고요, 디오. 예, 디오요? 예. 1150원에 비중이 예. 30%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시죠?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요. 예. 이게 좀 매수가까지 올 수 있겠느냐? 예. 아니면 지금 여기서 한 20%를 더 추가 매수를 할까? 지금 이런 생각 중인데. 예, 혹시 치과 관련 종사자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고 사셨나요? 아니, 어떻게 다 추천 안 받았는데. 예. 사실은 내가 12,000원대에 샀다가 8,000원까지 내가 못 팔고 가 있다가 8,000원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30%가 됐거든요. 그러지 중간 좀, 만원 좀 되었는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전화 끊으시고 볼륨을 예. 조금 더 높여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추가 매수해도 되느냐, 아니면은 손질을 해야 되느냐,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에 처음부터 이제, 상당히 한숨이 좀 섞인 목소리의 시청자분을 만나봤는데요. 시청자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디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치과 관련 종사자십니까? 라고 여쭤봤던 게 바로 임플란트로 대표되는 회사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임플란트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지금 당장 생각나십니까? 예?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생각이 납니다. 자, 디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대한 점유율 자체를 높여야 할 마당에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거대한 벽에 맞춰서 지금은 점유율 자체가 정체되어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업황 자체는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디오가 또다시 한 가지 일을 벌였습니다. 그게 바로 해외에 대해서 시장을 개척하자는 건데요. 해외 시장을 개척하자고 해서 중국 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국은 아직도 오스템 임플란트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남미라든지 아니면 다른 아프리카 그리고 이머징 시장 쪽으로 한번 가서 활동을 해보자는 거죠. 하지만 디오 같은 경우에 그 성과 자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임플란트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유럽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선진국부터 이제 이머징 시장으로 내려가는 단계구나. 중국까지는 왔는데 아직까지 이머징 시장, 다른 여타의 국가들은 그 정도의 문화생활 수준이 영위할 수 없는 상태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한다면 디오는 아직까지 실적 성장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길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이분이 말씀하셨던,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던 가격대가 1150원이거든요.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하단 밴드를 공략하는 전략을 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밴드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밑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었고 여기 이렇게 짧게 보시면 한번 상승을 했고 밑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 그 전날 사셨겠죠. 하지만 사자마자 좀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을 것 같고요. 종목을 볼 때 차트를 좀 더 크게 보시면요. 이분은 여기에 잡았던 이유가 단기적인 그림만을 보고 여기까지의 그림만을 보고 선택을 해서 지금 여기 잡으셨다면 차트를 좀 더 크게 해서 한번 우리가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리 자체가 상당한 맥점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맥점이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지금 만약에 이 종목권의 바닥을 잡는다면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 정도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예.
7,600원에서 지금 같은 8,000원 그 사이의 가격대가 가장 하단 밴드일 것 같아요. 그 밴드 자체의 지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판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밴드 자체가 지지가 된다면 지금은 디오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어차피 의료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화랑기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1등만이 살아남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는 디오 같은 경우에 하단에 만약에 7,500원에서 8,000원 이 가격대를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한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20% 더 하셔서 그러면 단가 자체가 지금 10,000원이셨으니까 9,000원 정도로 낮아지시겠죠. 거기 부분에서 우리가 본절에서 무조건 나오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디오 힘내십시오. 예, 그리고 다음 종목, 곧장 한번 이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 더 왔다고 하는데 전화 다시 한 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엄청 반갑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요. 예. 한솔 테크닉스. 한솔 테크닉스요? 예, 예. 예, 매수가가 얼마시죠? 25,000원인데요. 25,000원요? 예. 예. 그때 이걸 사가지고 29,000원 돈 갔었는데, 예. 한 3만원 목표를 보고, 못 팔아갖고 그냥 기회를 놓쳤어요.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30%인데요. 예, 예. 10%를 사서, 예. 22,700원이 됐어요. 평당가가 22,700원이시라고요? 비중은 그러면 좀 더 올라가서 40%가 되셨겠네요. 예, 예, 그래요. 예, 지금 한솔 테크닉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걸 해결해 드리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요 밑에서 예. 2만원 선에서 누르니까 더 추가를 해가 조금 사갖고 조금 올라오면 같이 던져버릴까 아니면 좀 또 전에처럼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러면 제가 그 고민을 확실하게 풀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으시고, 예, 예. TV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고,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한솔 테크닉스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시청자분들과 한번 같이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 상단 밴드 그리고 하단 밴드가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종목군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호재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밴드 지금 하단에 18,500원 그리고 상단 밴드 21,500원 사이에서 움직일까요? 얘가 진정 한솔 테크닉스가 원하는 거는 뭘까요? 바로 실적입니다. 무선 충전 관련 케이스 그것보다는 진정으로 한솔 테크닉스가 원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얼마를 벌어들일 수가 있느냐 이런 모습을 우리 투자자들은 바라고 있다는 거죠. 가격적인 부분은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만져주는 모습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IT 업체와 다른 점이 다른 IT 업체 최근 들어서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군들은 다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 120만원, 130만원대는 PER 밴드가 7배, 6.5배에 불과하였다는 거죠.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IT 종목군을 들고 있다고 그 IT 종목군이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실적을 얼마만큼 나타내는지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은 어떻게 되는지가 기초적인 자산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게 바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예, 수급 한번 보시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뚜렷한 매수적인 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왜 이 종목이 무슨 충전 케이스 그런 호재거리가 있음에도 왜 안 살까요? 다 이유는 있다는 거죠. 다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실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샀던 거고 지금 이 시청자분이 추가적인 매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절대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제가 보는 가격대로는 하단 자체는 지지되는 모습은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18,000원대가 무너진다면 기억하세요. 18,000원입니다. 18,000원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하고 넣으시는 전략 그리고 다른 여타의 무선 충전이라든지 케이스 업체를 사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거를 꼭 명심을 하시고요. 대신 상단으로 만약에 분위기를 타서 올라간다면 얼마까지 가능하냐면
일단 이 가격대 시청자분이 지금 22,700원에 가지고 계신데요. 22,700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고요. 다만 하단에 있는 21,5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 어느 정도 장중에 우리가 변동폭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매도를 조금 하시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윗꼬리를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날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점 꼭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한솔테크닉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전화가 좀 많이 오는데 전화를 좀 더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포스코 ICT요. 아, 포스코 ICT요? 예, 예. 아, 예. 혹시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40%를 잡았습니다. 아, 가격대는요? 8,300원 어저께 잡아서 들었습니다. 아, 어저께 사셨어요? 예, 예, 예. 아, 이 종목에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셔서 사신 거죠? 예, 제가 알기는 그 설비 투자 증설을 위해서 이제 유상증자 쪽으로 이제 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자가 들어오길래 저도 한번 같이 가봐봤습니다. 아, 예, 잘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 종목군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이게 과연 그 유상증자를 지나면서 예, 먼저처럼 그렇게 한 9,500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화 끊으시고요. TV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전화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수익권이신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8,300원에 어제 포스코 ICT를 사셨다고 하는데요. 자, 포스코 ICT 어제가 상당히 중요한 맥점이었죠. 자, 차트를 어떻게 보자고요?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늘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갇혀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중요한 맥점 계속적으로 한번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하단이 있겠고요. 그리고 한 요 정도가 나오겠네요. 가격적인 부분 상당히 많은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 하단에도 3개, 그리고 상단에도 3개의 밴드가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왜 3개일까요? 자, 여기서 우선 상단에 있던 이 밴드 자체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힘이 없는 밴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중간 밴드 그리고 하단 밴드는 사야 되는 가격대라는 거죠. 그러면 상단 밴드 자체는 여기에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넘어간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가놀이가 펼쳐지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 매물대는 상당히 뚫기 어려운 매물대로 굳건하게 다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금 참 신기한 게요. 하단 밴드를 밟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곧장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하고 난 다음에 중간 밴드에서 하단 밴드로 그냥 밑으로 내렸다는 거죠. 왜 하단 밴드를 걸치지 않고 그냥 밑으로 내렸을까요? 여기 가격대, 상단의 이 가격대에서 상당 부분의 물량 자체가 아직까지 물려있다는 겁니다. 바로 개인이 물려있던 그런 구간대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여기 이 상단에서 대부분이 빠져나갔다고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 앞서 있던 이 갭을 어느 정도는 붙이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갭 메꾸기까지는 가능하겠으나 추가적인 탄력으로 9,000원대까지 노리시는 전략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상태로는 포스코 ICT도 똑같습니다. 호재거리 많습니다. ESS 등등 상당히 많죠. 우리가 LED도 조금 얘가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모두 다 기대감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포스코 ICT가 어떤 실적을 내놓는지 보셨습니까? 바로 적자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실적이 안 되는 기업은 추가적인 상승도 약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단의 매물대도 돌파하기 위해서 똑같이 한솔테크닉스와 똑같죠. 바로 실적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어야지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드리면요, 현재 자리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금 매도를 하시는 전략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좀 더 길게 본다면 상단의 이 가격대도 8,700원을 1차적인 매도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전화가 또 왔는데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만 받고 예,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상 제가 좀 더 길게 해드리고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해서 더욱더 만나 뵙고 싶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내일 추천주 공략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예. 제가 오늘 종목군을 한 가지 또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삼록이법을 통해서 이 종목군 가보자라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조금 뜨끔했는데요. 이때까지 실적이 좋은 기업을 사야 된다고 해놓고 자기도 실적이 안 좋은 것을 들고 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듣기는 같아서 귀가 너무 가렵습니다. 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보겠고요. 목표 수익률은 5%입니다. 한번 같이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 똑같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이 종목을 발굴하게 됐냐면 차트적으로 한번 봤을 때 신고가 패턴을 나타내고 있었죠. 이때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하단 같은 경우에는 13,800원, 지금 14,000원대죠. 14,000원, 하단이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15,600원.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됩니다. 자, 15,600원. 자, 그리고 가장 최상단 같은 경우에 16,000원대거든요. 이 종목군 가다가 크게 가는 모습이었는데 상단 밴드 자체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중간 밴드와는 이격이 상당히 좁게 나타나지만 중요한 부분은 하단 밴드와는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당연히 하단 밴드를 저는 매수 공략으로 두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상단 밴드에 이렇게 뚫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중간에 어느 정도의 매물 자체가 상당 부분 쌓여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상승을 위해서 움직이는 힘이 지금은 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종목군이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14,000원대가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고 중간 밴드 자체 상단 밴드를 아직까지 뚫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오늘 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가장 이유를 한번 본다면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요, 후판 사업에 대한 분할 소식이 지금 이렇게 주가에 발목을 잡았고 후판 산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선박 수요에 대해서 증가를 하면 거기에 실적도 같이 함께 따라서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업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후판 산업 자체가 만약에 분할이 된다면 재무 개선이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분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공략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3,800원까지 내려왔는데요. 월요일 날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초가로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15,000원까지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4,400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매력은 바로 이 손절가를 짧게 잡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실패해도 우리가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1%도 채야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로 한번 공략해 보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자, 즐거우셨습니까? 알차셨습니까? 지금 한국 시리즈 7차전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더욱더 알찬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박플러스 꾸준히 시청자들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업되는 그날까지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로였습니다.